이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와 휴대폰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국 등의 제재로 피해가 막심한 이란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리튬 가격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란이 칠레에 이어서 세계에서 매장량이 두 번째로 큰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좀 부럽기도 한데 오늘 리튬 관련주들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일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주식 와이프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우리 앵커님이 리튬 관련 종목들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늘로? 지금 위에 보이지 않으세요? 더 뚫을까요, 그럼? 네, 지금 사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 흐름이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전기차 수요 굉장히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특히 양극재 소재 종목들 많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리튬입니다. 이 리튬이 배터리 용량 그리고 수명, 안정성 등을 이제 결정짓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또 다른 말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그만큼 리튬이 이 배터리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리튬이 앞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광산이 발견됐다라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리튬 관련 종목들도 뭔가 반사이익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이 리튬은 또 채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제하는 그 정제 기술 또한 중요합니다. 정제하는 그 와중에 그 유독물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기존에는 이 리튬 정제를 다 이제 중국 쪽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 특히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국내 수산화 리튬 공장 지어서 리튬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 그룹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리튬이 계속해서 곽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계속 생각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뭐 리튬 추출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도 같이 함께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에는 리튬을 추출하는 폐배터리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기차 시장이 지금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안 그래도 리튬을 지금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쪽도 이 리튬 관련주로서 순환매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번 달 이제 15일인가요? 14일에서 15일 정도 격에는 유럽판 IRA 법안도 발표가 되는 만큼 이 리튬 추출 관련주로서 폐배터리 관련 섹터도 같이 보자라는 게 주쌤의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주식 와이프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전기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리튬 관련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굳이 하나 또 꺼내보자면은 이란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최근에 이제 UAE의 적은 어딜까요?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만약에 수습이 안 될 경우에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란으로 가는 우리 지금 선박사에 최근에 공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호르무즈 해역을 지날 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공문들이 실제로 발송이 됐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란산 리튬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는데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리튬 관련주들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정치인들이 경제 살리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그런 단기 단발성 악재들도 내재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주식 와이프님이 얘기했던 폐배터리 쪽은 조금 더 각광을 받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분들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관심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시장에 대해서는 단발성의 이슈,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리튬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종목도 조금 선별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리튬 추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징적으로 좀 봐드리고요. 좀 주쌤이 네. 가지고 온 또 관심 종목 중에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하이드로 리튬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리튬 종목들이 끝에 기업명 뒤에 리튬, 뭐뭐 리튬이라고 붙는 종목들이 특히나 큰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리튬 플러스인데 리튬 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배터리 등급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그 수산화 리튬이 배터리용 원자재 규격으로도 부합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규 관점으로 진입해라라는 의견은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구간에서 보니까 전고점 구간대, 쌍봉 구간이죠. 31,000원대 구간대를 오늘 좀 돌파를 해주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쌤이 말씀드린 대로 단기 움직임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신규 매수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분석 관점에서도 봤을 때 매출액은 이제 100억 원대 정도 내는 기업인데 영업이익 적자가 지난해 무려 47억이나 적자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오히려 지금 3월 달 시점에서는 회계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또 태우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앤원 에너지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이 지앤원 에너지는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 나오면서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려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출전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지앤원 에너지 자체는 발전기 관련된 그 냉난방 시스템인 연료 전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2대 주주가 리튬 코리아거든요. 근데 리튬 코리아 쪽에서 그 탄산 리튬을 고속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리튬 코리아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리튬 추출과 관련된 신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최근에 3월 달에 연이어서 지금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쌤 톡방에 지앤원 에너지 어디까지 봐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우리 쌍봉까지 한번 또 추가 상향해서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300원까지 신고가 흐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서 익절 구간을 봐야 되냐? 바로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 있죠. 전고점 구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익절 구간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꺾이게 된다 하면은 계속 일부 익절하면서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앤원 에너지 계속 보유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세력들도 매도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접근하시면은 더 이상은 안 되고 매도하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또 눈을 돌릴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일절 관점만 좀 유지하면서 종목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주쌤이 계속해서 이 종목 언급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리튬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요. 계속 외국의 그런 광물 업체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호주 광물 업체와 미국의 점토 리튬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사업에도 현재 투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앞으로 생산하게 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량이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1공장과 2공장을 동시에 건설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가 이미 제가 예상했었던 이제 주가 부근까지는 거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주쌤이 한 35만 원 선 부근까지 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다면 37만 원 선 정도까지도 상방 움직임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더 내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종목 가까이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만한 리튬 추출 관련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 내지는 최근에 관련 뉴스 기사가 나온 종목들 잘 찾아보면은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좀 들어갈 만한 매수 구간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튬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을 들어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주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폐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총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